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 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입력했다면 입력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데이터는 모두 가운데 정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문자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세요. 모두 문자 데이터만 선택을 해주세요. 판매일에 해당되는 날짜도 그냥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되니까 같이 선택할게요. FGH열만 빼고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상품 코드 조회수 써있는 곳도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FGH 중에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하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회계 서식 그리고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점수와 조회수는 같은 숫자 형식으로 지정하는데요. 소수점이 있고 1000 단위 구분 기호도 지정해야 되니까 따로 지정할게요. 점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숫자로 표시 형식 선택하고요. 소수자릿수 1 확인 눌러주세요. 조회수에 해당되는 데이터 선택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에서 이번엔 1000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확인 눌러주세요. 셀 병합할게요. B13에서 D13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B14, D14, F13, 14, G13, I13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테두리 지정할게요. F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 글꼴 위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선택하고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F13 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테두리 탭 가서 X 표시로 이렇게 나오도록 대각선 지정하세요. 두 번째 조건, 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1, 2, 3행을 머리글에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3 정도로 입력 확인 누를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준 다음에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선택을 하고 비열 왼쪽에서 지열 중간 정도까지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간 다음에 그림자에서 지시되어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노랑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색 지정,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지정할게요. 홈탭으로 이동하세요. 홈탭에서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글자색 검정색 지정하세요. 그리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모두 정렬을 해주세요.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란 만들게요. 결제란은 도형의 오른쪽에 나타나죠. 원본 만들어야 되는데요. L18 정도의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결제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18, 19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19행은 결제 써있는 아래쪽에 있죠. 조금만 키워주세요. L열의 너비도 조금만 작게 조절해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맞춤 탭으로 가서 방향을 텍스트 세로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 MN5열을 선택을 한 다음에 MD 팀장 센터장 입력하세요. 입력했다면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결제란처럼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림으로 복사할게요. 홈 탭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바로 대화상자에서는 그냥 확인만 눌러도 그림으로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복사된 그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같게 위치와 크기 조절해주세요. 필요 없는 셀은 이제 선택해서 모두 삭제를 해버리세요. 너비 조절과 높이 조절한 게 있으니까 모두 다 삭제를 할게요. B4에서 J4까지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 선택을 해주고 다시 글꼴에서 채우기 색상, 표준색에서 주황색 지정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4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쪽에 그림을 누르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나타나면 설정 탭에서 유효성 조건을 목록 선택하고요. 원본 클릭하세요. 지시되어 있는 B5에서 B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H14셀은 목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상품 코드 제일 위쪽에 있는 것 선택해서 나오도록 할게요. 정렬은 홈 탭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셀 서식 지정할게요.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서 표시 형식 탭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고요. 위에 있는 목록 중에 네 번째 것 선택할게요. 바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가격의 데이터에는 숫자 뒤에 한글로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다음 조건도 F5에서 F12 셀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이름 정의, 이름을 가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가격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 셀들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가격이라고 이름 상자가 나타납니다. 정의된 이름 사용할 때 F5에서 F12까지라고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셀 너비 조절하지 않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각 줄의 높이는 조절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절하고 싶다면 행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적당하게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두 줄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은 너비가 조금 더 크게 해야지 두 줄이 모두 다 잘려 보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이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1번에서 6번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까지 작성하도록 할게요. 1번의 연도 계산하는 문제는 판매일의 연도를 구하는데 이어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퀄 한 다음에 이어 함수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어 함수에 사용하는 인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도가 써있는 셀 지정하면 되죠. D5셀을 지정했습니다. 아래쪽에 D6, D7 자동으로 변경돼서 입력되도록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판매일에서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모두 이렇게 입력되어서 나타납니다.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연도 입력할 때 입력된 셀들은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날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상품평 차트에 대한 것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상품평 차트에 대한 조건을 보면은 함수가 리피트 함수와 라운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점수 5점 만점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한 값의 수만큼 별로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퀄 한 다음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를게요. 그러면은 최대 5개까지가 나오고 별이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렬은 우선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을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보고 우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리피트 함수는 처음 보는 함수죠. 라운드 함수는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잘라서 4452으로 반올림을 하냐 그거를 결정하는 함수인데요. FX 눌러서 함수 인수를 보면은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인수 G5셀이 지정되어 있죠. G5셀은 점수 5점 만점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는 값이 0이 나와 있는데요. 기능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하면은 소수점 아래는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5에서 4452에 의해서 5 이상은 반올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5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값을 보면 5개가 나왔죠. 그런데 숫자 5가 아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별표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로 5를 구한 다음에 리피트로 별표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요. 이 리피트 함수는 다시 함수 인수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별표로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에 보면은 이렇게 라운드 함수 사용해서 5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텍스트 이 인수에 써 있는 이 문자를 두 번째 인수에 써 있는 숫자만큼 반복을 해서 나타내라. 그런 함수가 repeat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 5개가 나왔고요. 두 번째 것은 데이터 보면은 라운드 함수에서는 G6의 데이터 4.2니까 5 이하가 되죠. 소수점 아래는 5 이하가 되기 때문에 반올림 되지 못하고 절삭되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4가 나오죠. 리피트 함수에서는 결과를 숫자 4에 해당하는 만큼 별표 4개를 이렇게 출력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셀의 최저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요. 최저 가격은 최소값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조건에서는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한 다음에 min을 지정하는데요. 여기에 가격이라고 그냥 정의된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정의된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는 들어가는 값이 가격이 아닌 F5에서 F12까지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엔터키 눌러보면 4640이 나오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야 되겠네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회계서식으로 가서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면 천단위 구분기호까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 14셀 선택을 해주고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점수가 평균 이상인 상품의 수를 구하는데 결과값 뒤에 숫자를 붙이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는 count if 함수, average 함수, 그리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and 연산자 뒤에 큰 따옴표 안에 이렇게 개라고 입력하면 앞에서 구한 숫자 뒤에 바로 개라고 나타나죠. 그래서 엔터키 눌러보면 이제 5개가 나오는데요. 숫자니까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숫자,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 없죠.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에 입력한 한글 때문에 정렬이 왼쪽으로 보이고 있죠. 오른쪽 정렬로 맞춰 놓을게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ount if 함수는 count 함수하고 if 함수가 결합된 거라고 이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if문은 조건문이죠. count 함수는 단순히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아서 그게 몇 개인지 구해주는 게 count if 함수입니다. 그리고 count if 함수 안에 average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average 함수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 fx 눌러보면은 함수 인수 대하상자 나타났죠.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수 한 개만 썼죠. G5에서 G12에 해당되는 부분 괄호 안에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보이죠. 점수 5점 만점 해당되는 이 부분의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이 나오겠죠. 그 값과 G5에서 G12셀, G5에서 G12셀을 지정했는데요. G5부터 G12까지 순서대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unt if 함수에서 첫 번째는 G5의 값이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냐, 이상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G12까지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 다음에 평균 이상인 점수가 몇 개인가 그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눌러보면 5개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제13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식품 조회수 합계를 구하는데요.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한 다음에 dsum 함수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 이건 범위라고 그랬죠. B4에서 H12까지를 범위로 지정했어요. 필드라고 써 있는 거는 두 번째 인수인데요. 두 번째 인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열에 해당되는 곳, 조회수에 해당되는 이 데이터를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 2, 4에서 2, 5로 지정되어 있는 건 분류가 식품.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류가 식품인 데이터를 찾아서 그 행의 조회수가 몇인가 그걸 모두 찾아서 합계를 구해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sum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엔터키를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컨트롤 1키를 누른 다음에 조회수니까 그냥 숫자 지정하면 되겠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제14셀 선택하세요. 여기에는 조회수를 나타내도록 하는데요. 앞에서 지정한 목록 H14셀에 있는 것 선택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조회수가 여기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함수는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equal 한 다음에 VLOOKUP 함수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작성할 때 어렵다면 함수 인수 이걸 사용해서 입력을 하면 이 아래 설명을 보면서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보면은 첫 번째 인수는 H14셀 목록이 있는 셀이죠.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 데이터베이스처럼 테이블 어레이도 범위에 해당하고요. B5에서 H12까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7이라고 되어 있죠. B에서부터 1, 2, 3, 4, 5, 6, 7 조회수에 해당되는 이 7열을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0 지정되어 있는 건 펄스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펄스가 되도록 여기에다가 0을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확인을 누르고 보면은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현재 Q4587 여기에 해당되는 게 조회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죠. 제일 마지막 걸 선택을 해보면 제일 마지막 해당되는 값 10967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마지막 것도 정렬할게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숫자 한 다음에 천단위 구분교 사용 확인 눌러줄게요. 7번은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으로 최소값, 최대값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 먼저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세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누른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은 이번엔 수식 사용하지 않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스타일만 데이터 막대로 변경을 해주세요. 종류는 최소값은 최소값, 최대값은 최대값 선택을 해주고요. 테두리는 없는 상태, 그리고 색깔은 녹색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는 7과 그라데이션 채우기 두 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하도록 할게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최소값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최대값은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사용하는 버전에 따라서 최소값이 조금 나타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점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데이터 막대가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히 수정할 건 없습니다.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할게요. 제1작업에서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제2작업으로 가서 B2 셀에 붙여넣기를 하는데요. 원본 열너비 유지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조건 고급 필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분류가 상품이면서 그 다음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면서라고 되어 있는 건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모두 맞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상이거나 해서 콤마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조회수가 5000 이상이거나 콤마에서 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조건을 보면은 분류에 해당하는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분류가 식품인 것 다시 추가로 그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해당되는 분류가 써있는 E2 셀 그리고 조회수가 써있는 H2 셀을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조건 위치가 있는 B13 셀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분류에 해당되는 조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분류가 생활용품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생활용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까 이면서라고 AND 조건이면 현재 조건에 바로 옆에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는 5만 이상인 것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류가 식품인 것, 이거는 5호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분류, 생활용품 바로 아래에다가 다시 식품이라고 입력을 하면 5호 조건이 따로 설정이 된 겁니다. 이제 필터링할 B2 셀에서 H10 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실행하세요. 고급 필터 대화상자에서 다른 장수의 복사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조건 범위 선택한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3에서 C15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복사 위치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B18 셀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조건은 표 서식 지정되어 있죠. 방금 만들어진 B18에서부터 H22 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없음 지정되어 있으니까 홈탭에서 채우기 없음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3 서식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홈탭의 스타일에서 표 서식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보통에서 스타일 보통 3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대화상자 나타났죠? 여기에서 머리글 포함해 체크를 해놓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현재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표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이 체크되어서 조건에 있는 것 적용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3작업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할게요. 우선 제1작업으로 가주세요. 피벗 테이블은 B4에서 H12까지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복사는 하지 않죠. 바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왼쪽에 보면은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죠. 클릭해주세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주고 위치 클릭한 다음에 제3작업에 B2 셀 선택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화면이 나타나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C2에 분류라고 써있는 게 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B4에 판매 1이라고 써있는 게 행에 해당합니다. 분류부터 드래그해서 열에 가져다 놓고 판매 1 드래그해서 행에다 가져다 놓을게요. 피벗 테이블의 조건을 보면은 1번에 상품명의 개수와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상품명의 개수부터 구할게요.
상품명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상품명 개수라고 나타납니다. 점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점수 5점 만점 마우스 드래그해서 값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열에도 값이 추가됐고요. 값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점수 합계라고 되어 나타납니다. 평균 구해야 되죠. 합계 점수라고 되어 있는 것 클릭, 그리고 제일 밑에 값 필드 설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에서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변경하세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 평균, 점수까지만 나오죠.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 뒤에 괄호에서 5점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시 형식 눌러주세요. 현재 보면은 4.5라고 나타나는데 출력 형태 보면은 5라고 해서 4452에 의해서 반올림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숫자 선택하고요. 소수자릿수 0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숫자 모두 반올림되어서 소수점 자리 없이 나타나는 것 보입니다. 그리고 값에도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죠. 피벗 테이블 자체에도 평균으로 표시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레이블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분류로 변경하세요. 행 레이블도 클릭한 다음에 이름을 판매일로 변경하세요. B5셀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룹 실행하세요. 그룹화 대화상자에서 현재 시작일은 2016년 10월 2일, 2018년 6월 6일이 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단위에서 월, 분기, 연으로 나오죠. 저희는 연만 필요하니까 연만 아래쪽에서 선택하고 월과 분기는 클릭해서 선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방금 전까지 연도 앞에 더하기 표시 나와 있던 게 사라집니다. 분석 탭의 제일 왼쪽에 옵션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곳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주세요. 아래쪽에 빈 셀 표시 바로 옆칸에 아스테리스크 2개를 입력을 해주세요. 요약 및 필터 탭으로 가주세요. 지시사항을 보면은 행의 총합계를 지우라고 되어 있죠. 체크해서 없애주세요. 체크 해제해서 표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옵션 창은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비 조절이 필요한 곳 알맞게 너비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력 형태에서는 식품, 생활용품, 뷰티 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C2의 분류를 열어준 다음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식품, 생활용품, 뷰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 판매일의 연도는 그리고 아래쪽에 총합계는 왼쪽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탭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고 다시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모두 회계서식 지정, 소수자릿수 0, 기호 없음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스테리스크만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차트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1작업 시트 가주세요. 가로축에 보면은 샘물 12개부터 써있죠. 그래서 상품명에서 샘물 12개, 그리고 섬유 유연제, 그리고 다음에 롤 화장지는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범위에 써있는 점수 5점 만점과 가격도 같은 행을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롤 화장지, 즉석밥 세트,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멸균 흰우유 10개까지만 선택해주세요. 가격과 점수 5점 만점도 동일한 행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에서 차트를 삽입해 주는데요. 조건을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을 하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탭에서 제4작업 시트를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제1, 제2, 제3, 제4작업 순으로 나오도록 해주세요. 조건 1에서 3 작업했고요. 조건의 4번 보면은 레이아웃 3 지정이죠.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 3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조건에 보면은 스타일 29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보면 29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일 1번 선택을 해 놓을게요. 여러분도 교재에서 스타일 29 되어 있는 것 스타일 1로 수정을 해 놓으세요. 조건 5번 영역 서식 수정할게요. 차트에 대한 것 차트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탭 이동하세요. 글꼴은 굴림으로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서식 탭으로 이동해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질감 선택하고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은 테마색에서 검정색 지정하세요. 마우스 올려서 그림 영역이라고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은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조건 6번 제목 서식 지정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차트 제목 써있는 거 지워버리고 입력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ESC키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홈탭 이동을 해주세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 상태,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하고 글자 색은 검정 지정하세요. 그리고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하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조건 7번 서식 지정에서 가격 계열의 차트 종류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가격 계열은 파란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가격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꺾은 선형 나타나면 꺾은 선형의 동그란 부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표식이라고 나타나죠. 표식 옵션을 열어주고요.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은 다이아몬드 크기 1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레이블이 하나가 나타나고 있죠. 롤 화장지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죠.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 다시 좀 이따 막대 그래프 한번 더 선택을 해주세요. 롤 화장지만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차트 왼쪽 상단에 차트 요소 더하기 표시 눌러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에 삼각형 누른 다음에 바깥쪽 끝에를 눌러주면 4.0이 나타납니다. 차트 요소 닫아주고요. 그림 영역에 가로, 선, 눈금선이거든요. 클릭을 해주세요. 서식 탭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윤곽선의 대신은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축은 출력 형태처럼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기본축 숫자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최소값 0, 최대값 6, 단위는 1단위로 변경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서식 실행하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에서 축 서식 변경되었죠. 최소 0, 최대 6, 주 1 변경할 필요 없죠. 이 상태에서 그냥 도형 윤곽선만 검정색 지정하세요.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클릭을 해주세요. 그대로 최소 최대 주 단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최소값은 0원 나오고 있고요. 최대값은 2만원 나오고 있고 단위는 5,000원 단위로 변경되어야 되죠. 주 단위 2,000 되어 있는 것 5,000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조그만하게 눈금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면 눈금 클릭한 다음에 주 눈금 바깥쪽 선택 없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 지정하면 눈금선 나타납니다. 원래부터 나타나 있다면 이 눈금을 따로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 이름도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세요. 다른 곳 선택하고 보면 그림 영역의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 세로선, 테두리선으로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출력 형태처럼 수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잘 살펴보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너무 좁게 되어 있죠. 저처럼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75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너비가 커지죠. 실제 시험에서는 너비 조절이 필요하다면 하고요. 너비 조절 필요하지 않다면 이 너비를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8번 조건 범례 출력 형태 보면 한 줄로 나오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주고 바로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대화 상자에서 점수 5점 만점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선택 지정되어 있는 것 내용 지워버리고 직접 점수 5점 만점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대화 상자 확인 눌러서 닫아주면 범례는 한 줄로 나타날 겁니다. 조건 9번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설명선에 사각형 설명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위치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에서 노란색 핸들 보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두꺼우니까 4분의 3포인트로 변경할게요. 홈탭에 가서 차트의 기본 글꼴인 굴림의 11포인트 글자색 검정 지정할게요. 맞춤이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죠. 가운데 맞춤 2개 눌러서 가로 세로 지정해 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제1작업과 제2, 제3작업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